자, 260페이지고요. 네, 수용과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개요하고 흐름은 앞 시간에 제가 잡아드린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은 자, 개별적으로 이제 테마별로 간략하게 교재를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60페이지 보시면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토지의 수용이었죠. 네,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네, 수용 주체입니다. 사업 시행자 줄 거면 되죠. 자,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의 주체는 사업 시행자가 돼요. 수용 주체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데 우리 그 앞 시간, 첫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공공 시행자 중에서 지정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 그리고 뭐 민간 그죠 토지 소유자 등등 민간도 사업 시행자 지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민간이 있죠. 민간만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민간 시행자의 토지 수용 요건이 거기 2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수용시 동의라고 되어 있죠. 2번에 그죠? 수용시 동의는 민간 시행자의 동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네 번째 줄에 내려오면 나와 있죠. 간단히 외워야 됩니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이제 토지 소유자와 같은 민간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행자가 수용 요건을 갖춥니까? 민간만 해당됩니까? 민간 시행자만.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방공사나 뭐 한국토지대공사, 정부 지정기관은 토지 수용할 때 이런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토지 수용은 시행자가 할 수 있고 민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정도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토지 수용에는 어떤 법을 준용할까요? 무슨 법 준용합니까? 공취법, 공취법을 준용하는 이미 이제 우리가 국토교육법상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에서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 공취법을 준용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국토교육부에서 다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국토교육부에서 필기까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봐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가지고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자, 이 법이 정한 요건은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일 것? 공익사업이죠. 그렇죠. 공익사업에 해당해야죠. 공익사업. 두 번째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과 그 사업 인정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과 그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공직법상 토지 수용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합니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합니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때 재결 신청 기간은 공익사업에 대한 인정을 받고 몇 년 안에 해야 됩니까? 1년 내에 재결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공직법상 원칙이었거든요. 이 원칙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토지 수용할 때는 이 공직법 규정을 준용하지만 그대로 적용하지도 않고요. 특례를 인정합니다. 특례. 보시죠. 동그라미 2번. 260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사업 인정 고시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밑줄 그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줄 것이십시오.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줄 거예요.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이것을 공직법상 줄 것죠. 밑에 사업 인정 및 그 고시,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 됐죠?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은 공직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설명 잠깐만 드릴까요? 네, 봐주시고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전입니다. 사업전 토지가 있죠. 이 사업전 토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종전 토지, 종전의 토지, 종전 토지로 불렀을 거예요. 그럼 한번 봐요.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 수용하려면은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증을 안 받아도 이 동네에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용해야 될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 목록표. 수용 대상이 될 목록을 만드는 거죠. 1번 몇 번지 임야 소유권과 강업권은 수용 대상이다. 2번 몇 번지 건축물과 그 전세권이 수용 대상이다. 이렇게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축물의 목록표를 쭉 만들어요. 이렇게 쭉 만들어서 쭉
만들어서 이것들이 택지 조성을 위해서 수용 대상이라고 목록표를 만들어서 뭐 하라는 거죠? 고시하라는 거죠. 고시. 그것을 세부 목록 고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고시하면 이것을 세부 목록 고시한 것을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의 이성수로 법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따로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수용 대상이 될 세부 목록 고시하면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된 거예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토지 수용하려면은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준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건너갑니다. 261페이지 7위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판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 어디에 하죠? 토지수용위원회, 토수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때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재결 신청 기간은 여기요.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 국토교통부터 사업 인정 고시가 있고 몇 년 안에 하는 게 원칙입니까? 1년 안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안에 재결 신청한다는 게 공정부서 원칙이지만 이게 특별 인정이에요. 특별 예외를 인정해서 줄 것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이 3년이면은 3년이 종료하는 내내, 3년 내내 언제든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재결 신청 기간이 단축된 겁니까? 연장된 겁니까? 연장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보상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죠. 토지, 상환 채권 이런 것은 뭐 외우면 되니까 솔직히 뭐 이제 간단히 체크하면 되죠. 해드릴게요. 시행자 줄 거고 누구죠? 발행자 됩니다. 시행자는 밑에다가 발행자.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행자가 발행자가 되는 거죠.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데 왜요? 수용을 시행자가 했으니까 보상도 누가 해야 됩니까? 시행자가. 물건은 산 사람이 값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했으니까 보상도 시행자가 해야 되지 뭐.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요건이 있죠. 요건 줄 것이십시오. 토지 등 매수대금 일부를 토지 소유가 원하면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가 원하면 1번. 그 뒤에 토지 등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 2번. 그럼 두 가지가 요건이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대금 전부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합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전부 쓰면 틀려요.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만 발행되지 전부를 채권으로 발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한 봐요. 여러분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면은 채권자에게 조성된 택지나 상가용지, 건축물로 상환해서 갚아줘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도 있고 민간시행자도 있는데 누구를 못 믿겠습니까? 민간시행자. 그래서 민간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은행법상 은행이나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시행자의 지급 보증 읽어두면 되죠. 뭐. 토지 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토지 소유자 조합을 넣었을까요? 네. 토지 소유자, 이들이 설립한 조합은 떼겠습니다. 네, 토지 소유자, 조합은 떼십시오. 이렇게 조합을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빼버리세요. 네. 아까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사업시행자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용 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류죠. 네,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합을 빼버립니다. 조합을 이렇게 해서 빼버리세요. 자, 토지 소유자 등 이제 민간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줄 것이십시오. 뭘 받아야 됩니까? 지급 보증, 은행법상 은행이나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 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기명식 증권입니까? 무기명입니까? 기명식 증권 이런 거 받으면 되죠.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서 263페이지 오십시오. 263페이지. 263페이지를 펼쳐놓고 뒤에 잠깐 보실래요? 이런 수용 방식으로 공사 끝나면 공급되는 토지가 두 가지였습니다. 뭐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 미개발된 뭐죠? 원형지, 그렇죠. 원형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거나 운행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조성 토지를 공급받거나 운행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는다고. 그것을 뭐라고 하죠? 선수금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는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받는 거. 선수금은 나중에 돈을 받는 겁니까? 먼저 받는 겁니까?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나 운행지를 공급하기 전에 이것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도시개발 사업시행은 전부나 일부를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선수금 수치라고 해요. 여기서는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하고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살짝 비교해서 정리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교재 같이 볼까요? 선수금 읽어드립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소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뭐죠? 운행지잖아. 조성토지 등과 운행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할 자로부터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선수금 수치라고 합니다. 그때 선수금을 수치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요합니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이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공공시행자의 수치 조건, 2번 민간시행자의 수치 조건을 비교합니다. 비교.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비교합니다. 비교라고 적어두시고요. 살짝 체크를 해두면 됩니다. 1번 살짝 봐드릴까요? 개발계획. 자, 공공시행자 선수금을 받으려면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출것십시오.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연후에만 공공은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시행자 선수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사업시행 토지 면적 몇 퍼센트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까?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 다음 내려옵니다.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의 선수금 수치 요건이 3개가 있을 거예요. 기형, 니은, 디귿 묶어서 수치 요건. 민간시행자의 수치 요건. 니은번 읽어드립니다. 죽었죠? 자, 민간시행자 선수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진척이 몇 프로 이상 진행돼야 됩니까? 10%. 100분의 10 이상은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운행지 공급과 개발로 옵니다. 여러분 교재 264페이지예요. 264페이지. 운행지 공급과 개발 오시면 됩니다. 자, 운행지 공급과 개발. 자, 읽어드립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지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줄것죠. 지정권자의 승인, 공급 절차, 지정권자의 승인이 되죠. 공급 절차, 지정권자의 승인을 요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자에게 운행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자,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자에게 운행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끝까지. 공급될 수 있는 운행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내로 한정이 됩니다. 전체 구역 면적 얼마?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운행지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저 밑에 박스 보면은 저 밑에 제일 밑에 264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안에 들어오십시오. 운행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자, 운행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입니다. 운행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 뒤에다가 이꼴 개발자죠. 운행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 운행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예요. 아까 운행지 개발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그랬죠. 싸게 뭐 5분의 1, 10분의 1 가격으로 땅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자체로 돈 버는 건데 뭐. 누가 운행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을까요? 줄거 주십시오. 국가, 지방자치단체, 니은번 제일 끝에 공공기관, 티극번 제일 끝에 지방공사, 니을번 제일 끝에 공모, 운행지 개발자 공모, 공모에 선정된 자. 공모가 뭐죠? 공개 모집이잖아. 그죠? 공모에 선정된 자. 니은번 운행지를 학교나 공장부를 직접 사용하는 자. 자, 거기서 기업부터 디귿까지 묶어서 공공개발자가 됩니다. 기업부터 디귿까지 공공개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개발자를 대상으로 주로 운행지가 공급이 돼요. 근데 운행지 개발자 공모에 선정됐거나 학교나 공장부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도 운행지 개발자로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리얼 미음 묶어서 민간 정되죠. 민간 개발자입니다. 리얼 미음 묶어서 민간
개발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국가 등 공공개발자가 대부분이지만 학교나 공작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또 운행지 개발자 공모에 선정되면 민간도 운행지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지 개발자 선정 방법 등을 보겠습니다. 자, 266페이지 오시면 돼요. 266페이지 오세요. 266페이지 오시면은 9번에 옵니다. 9번 별표하시고요. 9번 별표. 9번에 별표하시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9번에 별표하시고 다이오이드는 상자 안에 있는 거 박스 안에. 자, 보겠습니다. 기억본해 보십시오. 운행지 개발자 선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줄 것이고 원칙. 운행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해요. 왜요? 눈치챘죠? 아까 운행지 개발자 대부분이 누구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개발자니까 대부분 경쟁입찰로 선정합니까? 수의계약을 줍니까? 수의계약 원칙으로 법을 만든 거라니까. 운행지 개발자 대부분이 공공개발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단, 그 뒤에 봅니다. 줄 것죠? 학교나 공장 용지에 해당하는 운행지 개발자는 아까 민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자 수의계약 줍니까? 당연히 민간은 경쟁입찰입니까? 경쟁입찰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원칙은 수의계약,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합니다. 그 뒤에 단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 2번만 운행지 공급 가격입니다. 자, 개발 계획이 반영된 운행지 감정 가격에 감정가격 동그라미 합니다. 감정가격 동그라미. 그리고 운행지를 공급하더라도 아까 그 임야나 농지 상태로 공급이 되잖아요. 최소한의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요. 기반시설 설치하여 공급해요. 그때 그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간 공사비를 더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 동그라미 그리고 공사비 동그라미예요. 공사비 동그라미. 그래서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줄 것죠.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고 운행지 개발자가 협의 동그라미 협의를 정합니다. 여러분 운행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정하죠?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고 운행지 개발자가 협의 결정해요. 네. 그 다음에 내려올까요? 6번 조성토지 공급으로 옵니다. 조성토지 공급.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요, 잠깐 볼까요? 운행지를 한 거죠, 지금. 운행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리고 운행지 개발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다 배웠죠? 그리고 운행지를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을 공부한 거예요. 이제 두 가지 남았구나.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조성 토지 공급 가격 이거 공부할 거예요. 교재 266페이지 봅니다. 조성 토지 공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구나. 267페이지 제일 위에 올라옵니다. 제일 위에 올라오면은 운행지 공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 공급 방법 별표하시고요. 운행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뭐죠? 경쟁 입찰. 조성 토지입니다. 운행지가 아니고 조성 토지 공급은 원칙이 뭐죠? 경쟁 입찰. 경쟁 입찰 방법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내려옵니다. 공급 방식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추점 방법 별표 다 외워야 돼요. 통째 암기 앞에 통째 암기 적으십시오. 통째 암기. 추점 방법 별표가 아니라 통째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워야 수의계약을 안 외워도 답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지우가십시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용지 동그라미 1번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까지 줄거버리십시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줄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동그라미 2번 공공택지 동그라미 3번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건설 용지 그리고 공공택지는 추첨 나머지는 전부 뭐죠? 수의계약 그렇게 오는 거죠. 원칙은 경쟁입찰 추첨하고 세 개를 야무지게 외울 것 나머지는 전부 뭐죠? 추첨하고 추첨하고는 참고로 읽어두면 돼요. 참고로 암기는 아니고요. 참고 R 리딩 정도 R 읽어보자는 정도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입니다. 자,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정 가격으로 한다.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용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이에요. 그러면 안 봐요. 여러분,
감정 가격은 보통 시가보다 싸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도권, 부산권역에서, 부산이나 주변 지역에서 그 수용마을도 신도시 개발하고 택지나 상가 용지가 분양되면은 돈 좀 여유 자금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만하잖아요. 감정 가격으로 공급되니까. 특히 이제 준주거지라든지 상가 용지 같은 거는 잘 걸리면은 괜찮잖아요. 프리미엄 붙지 뭐. 그죠? 위치가 또 모퉁이고 좋고 하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안 좋으면은 포기하면 되지 뭐. 괜찮아요. 투자도 된다니까. 감정 가격으로 공급된다니까.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근데 그 밑에 봅니다. 학교용지 등은 감정 가격 특례해가지고 학교용지 등 공급 가격은 한마디로 뭐죠? 감정 가격 이하입니다.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거 줄 것 있죠?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용지 줄 것 없고 그러면 내려봐요. 박스 안에 다 읽어야 된다고. 전부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이거 별표하십시오. 따로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종종 있습니다. 28회도 나왔다고 되어 있죠? 네. 24회 줄 것이죠. 공공청사, 2번 사회복지시설 용지, 그리고 3번 질 끝에 공장인데 공장 줄 거요. 3번 질 끝에 공장인데 다만 줄 거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 소유자가 설치하는 공장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전되는 공장 소유자가 설치하는 공장 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다는 뜻이죠. 4번 임대주택 용지 줄 거고요. 5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줄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6번에 두 번째 줄 200실 이상,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용 방식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 시간에 전체적인 흐름과 계율을 잡아드렸고요. 이제 소소한 것을 교실 읽으면서 체크해드렸고요.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도시개발법의 하이라이트 뭐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제가 칠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환지 방식입니다. 일단은 환지 방식에 관한 사업 절차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환지 방식. 자, 어떤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했죠. 아까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하거나 지가가 인근지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도시개발 사업 전문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게 돼요. 환지 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공사 시행에 들어갑니다. 환지 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계속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쉬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나와서 한번 적어보면 이거 외워서 적기 쉽지 않습니다. 1시간 외워서 못 적을걸요. 쉬워 보이죠, 그냥. 이거 외워서 이거 절차 적는 것도 1시간 뒤에 적어보십시오 하면 잘 못 적을걸요. 아마 힘들어요, 이게. 근데 너무 편하게 보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환지 방식으로 공사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면서 준비하는 게 제일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르면 그 다음날 입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밤을 새우도 하고 어쨌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체가 된다는 것.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학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주인공. 내 공부는 내가 하는 거잖아. 맞죠? 잠시 도움을 받을 뿐이죠. 잠시. 시험을 쳐줄 수도 없고 뭐. 차라리 그냥 빨대꼴에서 쓴다고 하고 싶고요. 시험 대신 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낫겠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공사 끝나면은 공사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해요.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 열람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아니 관련 서류가 공개 열람되면 환지 방식, 공사 관계 서류가 공개 열람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으면은 이해관계자는 가서 보겠죠. 가서 봤어. 보니까 본래 환지 계획에 의해서 나는 200번째 조성된 택지 500주택을 환지받게 돼 있는데 200번째 조성된 택지 500주택을 환지받을 줄 알았는데 서류를 보니까 500제곱미터가 아니고 400제곱미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관련 서류 공개 열람하고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의견 제출할 수 있고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 신청하고 준공검사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하는 행정처분,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 절차가 맞게 된 것은 이 절차를 외우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적으니까 할 때마다 따라서 외우면 돼요. 공사 완료 공고, 관계 서류 공람, 공람기관의 의견 제출된 의견을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준공검사 신청, 60일 내에 환지 처분 이런 식으로. 자, 갈게요. 이제 지금부터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그림을 그려뒀죠, 그죠? 26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림이 있죠. 네,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쳐다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저를 봐야 돼요. 그 그림 보는 거 아닙니다. 봐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집중하시고요. 이거는 필기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돼요. 설명은 듣는 겁니다. 적지 마세요. 적지 말고.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여기 도시개발 삽전 토지입니다. 삽전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죠? 종전 토지라 그러지 뭐. 종전 토지는 이럴지 뭐. 아직까지 미개발된 상태의 임야도 있고 전답 가수동 농지도 있고 이렇겠죠 뭐. 그죠? 마을도 있고 막 그랬겠죠. 여기는 자 종전 토지 소유자 수백 명 중에서 오늘 설명을 위해서 꼭 3명은 있어야 돼요. 설명합니다. 여기는 4,100번지입니다. 도시개발 4,100번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 이제 딱 들어보면은 11월 달에 들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인문과정 들으신 분은. 3월 달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똑같이 설명해요. 5월 달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요. 그때마다 보면 돼요, 그냥. 자, 여기는 이거 자체도 외워야 됩니다. 100번지 1000제곱미터는 가변농지였고요. 여기는 101번지, 이것도 자체도 외워지게 돼요. 그래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이 그림 없이 소통을 하게 되죠. 여기는 이제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400번지 도시개발 하기 전 400번지고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농지 소유자는 병이었습니다. 병. 이 동네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잠깐만요. 가월병 등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수용 안 해요.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월병 등의 토지 소유권, 가월병 등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가 용지 등으로 개발합니다. 이렇게 개발하죠. 이렇게 개발합니다. 해서 택지가 조성되면은 이제 신도시가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로와 같은 도시개발지가 확충이 되겠죠. 도시개발지를 확충합니다. 이렇게 확충하고요. 여기는 택지가 조성됐고요. 여기는 시청 용지입니다. 시청 용지. 여기는 학교 용지로 환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입니다. 업무 중심의 상업. 여기는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지역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공원 녹지 등입니다. 네. 이렇게 도시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성토지. 조성토지라고 하잖아요. 조성토지. 시작합니다. 지금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환지 꾀구의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죠? 여보세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겠지 뭐. 가월병에게.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이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공급해 줍니다. 새로 조성된 택지 봐요. 100번지 농소유자 갑에게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이렇게 교부해줘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 토지 교환이잖아. 토지 교환. 토지가 어떻게 교환됐죠? 100번지, 갑의 종전 토지는 100번지 농지였는데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교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환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청 100분지 갑에게는 200분지 위치에 500제곱미터를 환지 줄 거야. 라고 갑에게 환지될 대상 토지의 위치를 200분지라고 면적을 500제곱미터를 하겠다라고 설계합니다. 무슨 설계죠? 환지 설계. 그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환지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청보다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 갑에 농지였는데 사업이 끝나면 200분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주게 했잖아요. 갑에게 환지로 돌려주지 않은 땅이 얼마 남았죠? 얼마 남았습니까? 500. 그 500제곱미터 이거예요. 201번지. 201번지 500제곱미터예요. 자, 이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해주지 않고 아직까지 환지를 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 등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이것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보류지는 아직까지 환지가 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고 보류해 뒀다니까. 이 땅을 도로용지에 쓸 건지 누구에게 환지 줄 건지 시청용지로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팔아서 도시개발 사업 비용에 쓸 건지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그냥 보류해 둔 거예요. 보류. 그래서 뭐라고 하죠? 보류지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일부 201번지 일부를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쓰려고 사업비에 쓰려고 정하면은 뭐죠? 채비지가 되는 거예요. 채비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하면은 보류지. 처분해서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쓰려고 하면 뭐죠? 채비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본래 채비지는 무엇이었죠? 보류지였다고.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사용할 용도를 정하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채비지. 그렇게 된다고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갑은 종전 토지의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죠. 도시개발이 끝나면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는 환지라는 이름으로 돌려받죠. 나머지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돌려받습니까?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한 겁니까? 부담. 이거 팔아서 경비에 쓰고 도시개발에서 경비에 쓰고 또 이 땅 일부는 도로 만들고 시청 짓고 하라고 부담을 한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종전 토지 면적의 몇 %를 부담했습니까? 50%.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토지 부담률이죠. 토지 부담률. 그럼 토지 부담률 어떻게 구하면 되죠? 한번 봐요. 갑의 종전 토지 면적이 얼마죠? 갑의 종전 토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잖아. 1000. 그 중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갑의 종전 토지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맞죠? 갑의 종전 토지 면적 분호 보류지 곱하기 100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100분율로 표시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토지 부담. 몇 프로죠? 몇 프로죠? 50%잖아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구역의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근데 50%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 나오게 돼요. 밑줄 그대로 갈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지면 도시개발사의 환지 방식이 돼요. 근데 이제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는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600제곱미터를 교부해 줄 수 있다? 무엇이라고 했죠? 증환지. 환지로 교부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늘려줬거든요. 증환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는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1000제곱미터의 50%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를 환지 주는 게 원칙인데 400제곱미터를 교부했어. 100제곱미터를 덜려 교부했죠. 뭐죠? 과만지, 증환지, 과만지가 특례로 다 인정이 돼요. 특례로서. 그리고 증환지 하면 아까 600제곱미터 교부하면은 기준 면적보다 100제곱미터 더 교부됐잖아요. 더 교부된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청이 징수해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산한다. 그때 징수되는 돈은 뭐죠? 청산금. 과만지 하면은 500제곱미터인데 400조를 교부했잖아요. 100제곱미터 덜 교부했죠. 그 100제곱미터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청제가 교부해 줍니다. 갑에게. 청산한다.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청산금은 뭐죠? 청산금은 환지구역의 개별 토지 소재의 토지 면적의 증감을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게 뭐죠?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전 종전 토지 가액 총액, 환지교육의 사업전 종전 토지 가액의 총액보다 사업 시행 후 조성 토지의 토지 가액 총액이 감소했을 때 그 차액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도 있어. 그것은 나중에 감가 보상금이라고 한다고. 개별 토지의 가부족분을 청산하면 뭐죠? 청산금이 되는 거고. 도시개발구역 전체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 가액 총액보다 사업 시행 완료 조성된 토지의 토지 가액 총액이 감소했을 때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감가 보상금. 그렇게 돼요. 개념이 달라요. 청산금하고 감가 보상금. 네. 뭐 감가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시험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가끔 저기 용어가 보이면 또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런 원리로 하면은 무슨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환지 방식은 비교해 봅시다. 이 동네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으로 조성해서 개발업자에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무슨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은 이 동네에는 토지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소유권, 그 외의 권리를 전부 강제 수용하고 보상하고 원주민 뭐라 내버리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하면 무슨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이 되는 거예요. 환지 방식은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그대로 둔 상태에서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가 용지를 개발해서 환지 계획에 따라서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뭐죠? 환지 방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하면 원주민은 뭘 받죠? 수용 보상금을 받아요. 환지 방식으로 하면 보상금을 받습니까?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 받습니까? 환지를 받게 되죠. 그중 일부는 가본 200분지 조성된 택지를 환지 받죠. 을은 원칙 따르면 얼마를 환지 받을 수 있습니까? 600제곱미터니까 나머지 300제곱미터 환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을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환지를 지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신청하면은 네, 환지를 정하지 않고 101번지 600제곱미터 토지 소유권을 현금 청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병은 400번지에 1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죠. 1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으면 토지 범위의 50%면은 나머지 50제곱미터를 환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50제곱미터는 지목이 되어도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건축하기에 면적이 충분합니까? 너무 작습니까? 너무 작아. 무슨 토지라 그래요? 과수토지라고 한다고. 이 과수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환지를 주지 않습니다. 환지 교부대상을 제외해요. 환지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환지를 못 받으면 그냥 물러날까요? 데모할까요? 집단행동 하죠, 이제. 그죠? 환지를 못 받은 사람 다 모여. 나 땅 50제곱미터 환지 받는다고 나 환지 안 줬어. 나는 70대 못 받아. 70제곱미터 못 받아. 자기도 50도 못 받은 거야. 자, 우리는 쟤네들은 환지 받고 다 지금 대박 났잖아. 우리는 환지도 못 받고 청산금 받고 쫓겨나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물러날 수도 없는 거잖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땅이 적으면 우리에게 정환지 해주면 우리도 돈이 있으니까 청산해주면 되잖아요. 감정 가격대로. 그럼 이제 우리도 행동에 나서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여기 깽가리 치고 포크레인 뭐 바가지 위에 앉아버리고 불조림 밑에 누워버리고 도시개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곳곳에 있는 과수토지를 도시개발 사업에 매입을 합니다. 이렇게 매입을 해요. 매입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요. 이렇게 상가 지을 수도 있고 주로 아파트입니다. 지어서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땅 대신에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 이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입체 환지. 그러니까 봐요. 환지는 100번지 농지가 200번지 택지로 교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 토지 교환이에요. 이것은 뭐죠? 무슨 환지입니까? 입체 환지입니까? 평면 환지입니까? 평면 환지. 그러니까 원칙은 말하지 않으면 모든 환지는 평면 환지라는 거죠. 평면 환지인데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아파트나 상가가 공급되면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은 평면입니까? 입체적 대상물입니까? 입체적 대상인 건축물의 일부나 그 공유 지분을 교부하면 입체환지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입체환지는
상가 입주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된 겁니다. 그러면은 환제 방식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해줄 때 원주민들 종전토지 소유 받을 수 있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제일 먼저 가보면 뭘 받죠? 조성된 택지나 상가용지를 환제받습니다. 을은 토지 소유권, 종전토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은 과수 토지 소유자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환지 입구 입구에 원주민이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크게 세 가지. 자, 그러면 이제 개요 설명 다 드린 것 같고요. 이 그림을 안 지우고 그대로 둘 거예요. 그대로 두고 기념으로 수마지니까 그대로 두고 이제 환지 계획부터 진도를 나가면 돼요. 중간에 끊는 것보다는 쉬었다 가는 게 낫겠죠?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